안녕하세요. 정보체육 손승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코드 32번부터 볼 텐데 저번 시간보다는 코드 딱 보더라도 좀 어려워 보이죠? 사실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특히나 이제 이 C 쪽에 좀 함정이 있어요, 또. 그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열이 또 두 개나 나왔어요. 그건 이제 이런 문제가 흔치는 않아요. 보통 배열 하나 주고서 이제 거기에서 포인트 변수 잡아서 위치에 해당되는 걸 출력하게 만들어주는데 또 이제 배열이 또 두 개나 들어가 있고 한 A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B 배열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배열 방을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력한다면은 여러분들 요걸 써놓고 보는 게 상당히 좋죠. 기본적으로 0, 1, 2, 3, 4 0, 1, 2, 3, 4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첨자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그냥 배열을 가리켜서 거기에서 그 배열이 가리키는 값을 출력한다든지 아니면 몇 칸 움직여서 출력하는 이런 값을 낸다면은 사실은 이제 첨자를 쓰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도 약간 그런 형태죠. 일단 이제 AP라는 포인트 변수에다가 A를 줬으니까 A의 시작 주소는 2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AP가 가리키는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별표 BP라는 포인트 변수에다가는 B 플러스 2를 줬어요. B 플러스 2니까 요 주소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 두 개 이동한 요 자리죠. 그죠? 요 자리를 BP로 준 거죠. BP.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CD 이제 또 준 거고. 그 다음에 C에다가 이제 별표 AP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AP를 먼저 더해야 되나? 괄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어차피 플러스가 접 미에 있잖아요. 넘어갈 때 어차피 출력이 되는 넘어갈 때 그 수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AP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C에다 넣어줘요. AP가 가리키는 2니까 2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P가 하나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증가하는 AP가 하나 증가하니까 넘어갈 때 AP가 여기에서 요걸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건 따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이 코드는 우리가 따로 보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헷갈려요. 이런 거. 그죠? 안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D에다가는 이건 아예 먼저 더했죠. 플러스 BP를 먼저 수행시켰으니까 요게 먼저 1로 이동이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갖다 출력하는 거니까 4가 나간 거죠. 4가 나갔고. 그래서 일단 출력되는 모양에서 AP가 가리키는 곳은 뭐예요, 지금? A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은 4잖아요. 그죠? C는 몇이에요, 지금? C는 2.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거 4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답을 쓰면 4444가 된다고. 왜냐면은, 이걸 먼저 괄호 있게 수행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걸 먼저 플러스하는 순간 답은 다 4가 될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어차피 요게 이제 그 뒤에 있으니까. 그죠? 점 위에 있으니까 먼저 다른 걸 처리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덧셈이 된다는 거, 더해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BP가 가리키는 거 4고 D도 4였죠. 아까. 먼저 더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 코드를 한번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수밖에 없고 또 실수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죠? 문제. 되게 어려운 코드예요. 사실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 코드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 그죠? 이런 코드가 있다는 걸 한번 보시고 내용을 한번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33번 어렵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포인터 배열이 아니라 배열 포인터예요. 이게 배열 포인터. 그래서 지금은 배열 포인터에다가 5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5인 거, 그죠? 길이가 5인 이제 배열 포인터 P죠. 길이가 5인 배열이죠, 그죠? 길이가 5인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가리키는 포인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게 하나의 넓은 자로 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ENG.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넓은 자. 넓은 자가 있는데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역슬래시로 표시될 수도 있고, 그냥 원자로 표시되거든 하거든요. 요게 이제 하나 끝나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있는 것은 길이가 5인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트잖아요. 그죠? 이게 어차피 이제 P가 A를 가리키니까 A가 이제 여길 가리킬 거 아니에요. P가. 그죠? P라는 배열 포인터가. 그럼 이제 요게 ENG 넓은 자의 I. 그죠? NE 넓은 자의 AC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5개씩. 그럼 결국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P가 가리키는 곳을 그냥 뽑으면은 ENG까지 하다가 넓은 자, 그죠? 이 역슬래시의 이제 0이죠, 0. 이게 어차피 0이 넓은 자랑 똑같은 아스키 코드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요. 이 문자에 만나더라도 이 주소 지금 본 거잖아요. 쭉 나오다가 요까지만 출력이 되죠. 출력되고 콤마 있으니까 ENG 콤마까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하니까 얘가 또 이걸 가리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플러스 P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N2를 출력하고 여기 넓은 자니까 이 D는 출력 안 되죠. 그러니까 요까지만 출력된 거죠. 요까지 출력되고 요까지 출력되고. N이 나온 거죠. 그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모양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P를 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됐을 때 밑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출력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출력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문자열이 이렇게라도 있었다. 뭐 Q 하나 더 있었다. 그럼 Q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콤마하고 Q가 찍히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은 이 Q가 없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문자가 있으면 나올 텐데 요게 끝이니까 여기서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른 것보다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좀 어렵게 나올 때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배열 포인터가 나오면은 지금 배열 포인터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5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길이가 5인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좀 알아놓고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아요.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는 이거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나와도 요 정도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알아놓으면 이제 충분히 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3번은 이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34번 일단 뭐 포인터 배열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었던 배열 포인터랑은 다른 거죠. 이건 포인터 배열이에요. 포인터 배열. 그러니까 포인터 배열은 한마디로 한다면 2차원 배열처럼 쓰는 건데 낭비되는 공간을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떤 P0이 요길 가리키고 여기 넓은 자 있고 그죠? P1이 요길 가리키고 P2가 이걸 가르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포인터 배열로 설정을 하면은 ENG하고 넓은 자, INER하고 넓은 자, H하고 넓은 자만 딱 넣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2차원 배열로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제일 긴 거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ENG 넓은 자, 넓은 자. INER은 뭐 넓은 자 하나만 있겠지만 H는 넓은 자가 이제 3개 또 생기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낭비되는 공간이 하나, 둘, 3개 생기잖아요. 근데 실제 문자열은 더 크니까 낭비되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낭비되는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P0이 이제 여기 가리키고 P1이 여기 가리키고 P2가 여기 가리키는 형태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요거 이제 다 뭐예요? 문자 출력하는 거죠. 캐릭터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스트링,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죠. 문자를 출력할 때 여기에는 값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문자열이 스트링을 출력하면 여기는 다 주소가 되는 거예요. 주소. 그죠?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별표 P의 0이다. 그럼 근데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P0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좀 해석하는 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별표 P0이다라고 한다면은 요게 결국 이제 별표 P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거만 본다. 그러니까 요거만 본다면은 이게 별표 P랑 똑같은 거고, 같은 말로 별표 P의 0이랑 같은 거예요, 일단은. 요게.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쓴다면은 별표에 P 플러스 0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럼 요거는 뒤에다가 플러스 0을 붙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왜냐면은 요거 따르고 요거 하나 남은 거니까, 지금. 그죠? 그럼 아예 이제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별표에 P 플러스 0인데 내가 여기다가 괄호를 치겠다. 그래서 플러스 뭐를 붙일 건데, 뭐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1이나 2나 이거 붙일 수 없잖아요. 0을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 한마디로 P의 0행의 0열 값이 되는 거죠. 0행의 0열 값이면은 여기 0, 1, 2, 3 이렇게 쭉 들어갈 거니까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사실은. P0번방이 가리키는 값, P0번방이 가리키는 값이 2잖아요. P1번방이 가리키는 값 I고, P2번방이 가리키는 값 A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요거 자체를 고쳐서 쓴다면은 별표 P의 2니까, 요거 한번 요거 따라 써보겠다. 요것도 잘라 쓴다면은 P의 P랜다. 별표 P에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여기다 나머지 거 붙이면 별표에 플러스 0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P의 2행의 0열 값이 되죠. 0, 1, 2, 2행의 0열 값,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주 쉽게 푼다면은 그냥 P0이 가리키는 곳의 값, P1이 가리키는 곳의 값,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수업할 때도 이 부분을 뭐 시간 아주 많아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요런 거를 이제 잘 고치는 게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P0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 이 주소부터 뒤에 있는 거 다잖아요. 여기 널묻혀 있으니까 NG고. 이건 뭐 사실 뭐 따로 볼 것도 없어. P1에서 플러스 1 한 다음에 널묻자 전까지 다 출력하니까 NER 출력된 거고. 그죠? 근데 P2에서 플러스 1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뒤에 있는 거 다 출력하니까. 그죠? C만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저장돼서 들어가는 건 좀 전에 이 모양처럼 요 뒤에 널문자가 다 하나씩 있잖아요. 문자열이니까. 그럼 주소 콕 찍어주면은 거기서부터 널문자 전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건 사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여러분들 애를 먹여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거를, 코드를 볼 때, P0이 가리키는 곳의 값이라고 많이 푸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면 이게 약간 감으로 문제를 풀게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것 좀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되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는 게 좋으냐? 좀 이제 익숙하다면은,
아, 그럼 여기다 그냥 플러스 0 붙여서, 그러니까 이 별표를 보는 거죠. 플러스 0 붙여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별표 P라고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별표 P 플러스 1이다라고 돼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건 P의 1번 방이야 라는 걸 알잖아요, 사실은. 근데 별표 P라고 돼 있으면 이걸 고칠 때 뭐라고 고치겠어요, 여러분들이? P 0번 방으로 고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고친 거냐면 사실은 여기 이제 플러스 하고 여기는 1이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 1이나 2나 3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을 넣은 거잖아요, 0. 그래서 P의 0번 방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그죠? 요걸 생각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사실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죠? 헷갈리지 않게 요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P의 0에 0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이제 헷갈린 거니까. 이건 많이 나오잖아요, 또 문제로. 그죠? 이게 가장 이제 배열 포인트에서 가장 핵심이 돼서 또 나오는 부분이니까 2차원 배열이 사실은 또 배열과 그 포인터인데 이 배열이 또 문자열로 들어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포인터 문제 또 워낙에 많이 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별표 P의 0에서 뭐 헷갈린다면은 요거부터 아예 고쳐도 되죠. 아까처럼 요걸 먼저 고친다면은 별표에다가 요거예요, 요거. 별표에 P 플러스 0. 지금 요게 이거잖아요, 요게 이거. 별표에 P0이 별표 P 플러스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 이거 다시 쓰면은 뭐 써있지만 다시 쓴다면 별표에 P 플러스 0이니까 이 별표는 어차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별표는 뭐예요? 이 별표는 다시 또 0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0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요게 되는 거니까. 요거 쓰는 거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어렵죠? 그죠? 이게 어려운 거는 사실은 그래요. 이게 많이 이제 직접 써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써봐야 돼요.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아까 이거 봤으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똑같은 거지만 P의 1이다. 그럼 가장 쉽게 보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0 붙이면 되겠네. 플러스 0은 언제든 붙일 수 있으니까 별표가 있을 때. 그럼 얘는 P의 1행의 영렬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별표에다가 요거만 고친다면은 별표에 P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죠? 요 부분이 이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0 붙여도 요 모양이 좀 더 익숙하긴 하죠, 우리한테. 요거 고치는 것보다는. 이건 P 1행의 영렬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차피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1이냐 2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2만 쓰면 되는 거죠, 사실. 그죠? 여기다 이제 뭐 쓴다면은 이거 2 되는 거고, 이거 2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2 되는 거고, 이것도 2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3 되면 3이고, 4 되면 4고 똑같아요, 나머지도. 그죠? 그래서 요거 변환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 밑에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다른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감으로 문제 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요건 사실 여러분들 잘 좀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키포인트가 돼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걸 이제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고, 35번도 이제 뭐 문제로 나왔던 코드. 근데 여기서 이제 막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이제 형변환, 그죠?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로 이제 캐스팅 연산을 또 써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묵시적 형변환과 명시적 형변환 다 있잖아요. 명시적 형변환을 여기다 한 번 더 넣어줘서 괜히 코드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5가 있죠. 10, 25, 30부터 있고, 그 다음에 별표 P 자체를 처음에 데이터형을 안 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인트로 주면은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인트를 가리킬 거니까 인트 주고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일부러 어렵게 보이려고 이거 데이터형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보이드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 주지 않고 대신 밑에서 실제 쓸 때는 이게 인트형이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쓰는 거 한마디로. 그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이거 인트 쓰면은 이거 안 써도 된다고요. 지금. 그죠? 사실은. 하여간 이제 별표 P에다가 A 플러스 2라고 넣었으니까 P는 A에서 플러스 2 여기. A가 지금 여기잖아요. 그죠? A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2라면 여기가 이제 P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P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별표 P 근데 이제 보이드였으니까 인트 정수형이다라는 거 한번 보여준 거고 별표 P에다가 별표 P 플러스 12 P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30에다가 11 더해서 여기다 써주라는 거죠. 그럼 얘가 몇이 돼요? 얘가 42가 되겠죠. 그죠?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거.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별표 P 플러스 2죠. 여기서 하나, 둘. 그죠? 별표 P 플러스 2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2를 또 더하래요. 그럼 80에다 2를 더해서 다시 넣어주니까 이거 82가 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만 빼놓으면. 그래서 만약에 쓰면은 어떻게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인트 별표 P에다가 A 플러스 2 쓰고, 별표 P에다가 플러스 이꼴 12. 별표 P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이꼴 2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요 부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썼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더 헷갈리게 하고, 뭔가 더 이제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요걸 보이드로 넣은 다음에 얘네들 쓸 때는 이제 인트형이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데이터형을 주고 형변을 해주고 쓴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죠. 그죠? 이렇게 써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그냥 푸셨을 거예요. 근데 요게 있으니까 괜히 이제 뭔가 더 어려워 보였던 거잖아요. 그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35번은 이렇게 수행이 된다. 36번도 이제 2차원 배열. A2행에 이제 3열로 돼 있고, B가 지금 이제 이렇게 수행이 되네요. B가 A0, A1. 한마디로 한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한다면은, B라는 이제 그 포인터, 포인터 배열 갖다가 이걸 가리키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A0이,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쓴다,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쓴다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A인데, 여기를 이제 뭐 A0이 가리키고, 여기를 이제 A1이 가리키잖아요. 근데 요거를 B에다 그대로 넣었으니까 B의 0도 요거라는 거예요. B의 1은 이게 되고, 그죠? 이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좀 더 이쪽으로 쓸 거 그랬네요. 제가 한 번도 써보진 않았는데, 이거 안 쓰는 게 낫겠네. 이거 괜히 썼네요, 이거. 지우고 쓸게요. 네, 됐어요. 이게 괜히 지워져서. 한 번도 안 써본 걸 써봤더니 이상하네, 그죠? 원래 이렇게 오려가지고 하는 게 있어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여기에서 이제 B1이 이제 P니까, P가 또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 했어요, 제일 처음에? 별표 B의 1이다. 그러면 별표 B의 1이면은, 아까처럼 뭐 하면 돼요, 이거 똑같이. 플러스 0 붙이면은, B의 1행의 0열 값이잖아요. 그죠? B의 1행의 0열 값, 뭐가 돼요? 1이잖아요. 1. 그죠? 1 나왔고. 근데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별표 P가 이제 하나 빠진대요. P. 그죠? P가 하나가 빠지면 P는 지금 어딜 가리키고 있어요? P는 지금 여길 원래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기를.
그죠? 여기 가르치는데 하나를 빼래요.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빼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이걸 P는 여길 가리키고 있고 P는 이제 여길 가리키는 거고 여기에서 2를 빼래요. 또 하나 둘 빼서 그때의 값. 그러니까 P가 여기로 이동되는 건 아니죠. P는 지금 여기로 가리키는 거고 하나 빠졌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실제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리지만 물리적으로는 요거 다음에 이게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빠진 거 하나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실제 출력할 때는 여기서 두 칸 앞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출력된 거죠. 그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근데 이거는 뭐 딴 거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본 거. A의 1행의 1열. A의 1행의 0, 1, 2니까 1행의 1열 마이너스 10. 그죠? 나온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문제도 보면은 사실은 요 부분이다. 요걸 잘 해결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연습 안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 37번은 어렵죠. 이게 3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3차원. 근데 3차원 배열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 점 좀 헷갈리긴 한데 많이 제가 쓰는 코드긴 한데 이게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잘 3차원 코드 잘 나오진 않는데 그죠? 어떻게 해결되는지만 그러니까 면행열이에요. 이게 열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0면이 되고 이게 1면이 되고 그 다음에 0면 1면에서 행이 또 0, 1, 2가 있고 그죠? 1면도 행이 0, 1, 2가 있고 열도 이제 0, 1, 2, 3, 4가 있는 거죠. 0, 1, 2, 3, 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이 자릿수가 길어서 그러니까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그려놓을 필요 없이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렵죠, 근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떤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요거는 딱 보자마자 A의 1행의 1행이 아니죠. 1면에 2행의 3열 값이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1, 2, 3이니까 이게 한 화면 돼 있으면 보기 편할 텐데 앞뒤로 돼 있어서 좀 보기 불편한데 1면에 뭐였어요 아까? 1면에 2행의 3열 29네요. 그죠? 1면에 2행의 3 1면에 2행의 3열 여기 29가 되고 근데 요거 이제 뭐가 돼요? 요거 찾아가면은 일단 요게 한번 봐볼까요? 요게 뭐가 돼요? 요게 별표에 A 플러스 0에 A 플러스 0이 되겠죠. 왜냐면 별표 A라면은 A 0행의 0열 방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요거 만약에 합쳐 쓰면은 요거만 집어넣어 쓰면은 별표에 A 플러스 0에다가 플러스 0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거 고치는 걸 잘 써야 돼요. 사실은. 플러스 0에 요게 어차피 요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안에 뒤에 이제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결국 뭐예요, 이거는? 똑같잖아요, 이거랑. 그죠? 3차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좀 길어질 뿐이지 쓰는 건 똑같아서 잘 안 나와요. 2차원이 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고 0면에 0행의 2열을 말하는 거고 볼게요, 그럼. 0면에 0행의 뭐였어요? 2열 이거 아니죠. 2열 0년에 0행의 2열이니까 3이네요. 3이 되는 거고
근데 마지막 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이렇게 잘리겠죠. 이렇게 잘리는 거, 그죠? 그럼 얘가 좀 남아 돌아요. 지금 별표 있고 별표 A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이 플러스 2는 여기랑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쓸 때 플러스 2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0을 써주고 원래 있던 플러스 2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만든 거예요 지금? 요거 들어가고 이 별표시가 따로 남아 도니까 여기다 플러스 0을 하나 넣어준 거죠. 그죠? 아니면 어떻게 써도 되냐면 여러분들 요거 쓸 때 다른 방식도 써볼게요. 이게 너무너무 헷갈리시면은 3차원 행렬은 3차원 그 배열은 간단히만 보시면 되고 앞에 걸 더 연습하셔야 돼요. 2차원을. 그걸 먼저 연습해야지만 또 이걸 또 볼 수 있는 거고 이 3차원은 사실 잘 나오진 않으니까 문제에서. 이거 지금 좀 잘못 썼네요. 그죠? 별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일단 먼저 바꿔볼게요. 이거를. 한번 보기 편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드리려고. 그럼 이게 A1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2에다가 별표에다가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뭐만 떼서 볼 수 있냐면은 이거 다시 써볼게요. 이걸 빨간색으로. 이거를 별표에 A 플러스 별표에 A1에다가 플러스 2를 쓴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뭐만 한번 떼보면 되냐면은 요걸 한번 떼보면 조금 보기 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어렵죠. 사실 3차원이라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요걸 떼보면 아까 우리 봤던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별표에 A의 1에다가 플러스 0 붙여놓은 거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럼 이거 뭘로 고칠 수 있어요? 별표에다가 별표 A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0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거 붙여주면 별표에다가 플러스 2가 붙으니까 이게 아까 썼던 거랑 똑같잖아요. 1에 0이 2니까. 1에 0이 2.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요거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해보시는데 요걸 고치면 이제 뭐가 돼요? 이게. A의 1면에 0행의 2열 값이 되는 거죠. 1면에 0행의 2열 값이니까 18이 되겠네요. 그죠? 1, 0, 2. 맞죠? 1, 0, 2. 1, 0, 2니까 이게 18. 그래서 18에 3 더하면은 21에다가 21에다 29 더하면은 0, 50 되죠. 50. 근데 이게 이것까지 연습하면 상당히 많이 연습이 되거든요. 사실은. 어렵긴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걸 연습하시기 전에 앞에 거를 그죠? 이런 부분들 연습을 좀 확실히 좀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게 좀 잘 된다. 그럴 때 이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를. 근데 이제 앞에 게 잘 막 연습했는데 아직 이제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걸 막 풀면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죠?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연어 마지막 코드 시연어 38번 어렵죠 이거 막 굉장히 어렵게 돼 있죠.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요. 고른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자발 볼 거고요. 그 다음 볼게요. i가 10이고 i의 주소 넣어줬으니까 ip가 i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C에는 D가 들어있고 문자 D 그 다음에 CP가 여기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를 보면은 IP의 값에다가 I 하나 증가시킨 걸 넣으래요. I가 하나 증가가 되면서 그 값을 IP가 가리키는데 넣어도 똑같죠 어차피. IP가 가리키는 곳이 I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뭐 하래요? IP 하나 증가시키래요.
그럼 IP가 이렇게 가르쳐요. 옆에 있는 거. 어딘지 몰라요. 옆에를 가르쳐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왔더니, 먼저 이제 뭘 해야 돼요? IP를 하나 빼래요. 요거 먼저 수행하겠죠.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IP를 하나 빼라. 그럼 IP를 하나 빼면은 다시 여기에서 요걸 가르치게 되는 거죠. 다시. 그죠? 그래서 요건 계산됐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하래요, 지금? 뭐다가? 요건 빠졌으니까 IP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하나 더해라. IP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하나 더하니까 뭐가 더해져요? IP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하나 더하니까 얘가 1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죠?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죠? 1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P. CP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하나 더하래요. C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은 D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E. D에서 하나 증가하면 2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어차피 ASCII 코드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게 65, 66, 67, 68, 69, A, B, C, D, E, F 하면 70 이렇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CP가 가리키는 곳에서 하나를 더해라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얘가 이제 2가 돼요. 2. 그 상태에서 CP를 하나 플러스 하래요. 또 CP를. CP가 가리키는 곳이 하나 플러스 되니까 요게 가리키게 되죠. 아까처럼. 옆에 방.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밑에 걸 봤더니 C에다가 C가 지금 이거죠. C에다 3을 더해서 CP 하나 뺀 곳에 방에다 넣으래요. CP를 하나 빼는 거죠. CP를 하나 빼니까 얘는 다시 또 여기 가리키면 괜히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한 거 한번. 얘도 아까 왔다 갔잖아요. 얘도 왔다 다시 온 거죠. 그죠? CP 하나 빠지고 거기다가 C의 값에다 C의 값이 2잖아요. 거기다 3을 더하래요. 그럼 여기다 3을 더하면 E, A, B, C, D, E, F, G, H, I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더하면 H 되겠네. H. 그죠? 그럼 이제 69, 70, 71, 72겠죠. ASCII 코드로는. 그럼 얘가 이제 H가 되는 거죠. 요거 헷갈려요. 이게 제일 어려운 코드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포인터가 나오는 대부분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 코드 중에 하나 이게. 제일 헷갈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돌려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잘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그 순서대로 풀어야 돼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IC 출력하는 거니까. 그죠? I는 12가 되는 거고, C는 H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인터 변수 나오는 코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코드니까. 어려운 코드는 이번 시간에 많이 봤죠? 그래서 그거 시간을 좀 들여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 연습해서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쉽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마 되게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분들을 위해서 이 수업을 또 준비한 거니까 특강을 한번 잘 보시고요. 그죠? 복습 잘 하시고, 전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자바를 이제 또 만나 뵐 테니까 오늘까지 봤던 C 언어와 복습 잘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또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